안녕하세요. 미익주식으로는 대학인 미준입니다. 4월 30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말을 포함해서 저는 한 3일간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덕분인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에 미준 멤버십을 50% 할인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보여드리죠. 명단이 끝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200분이 넘는 분들께서 이번에 저한테 이메일을 개인적으로 주셨고요. 그래서 주말을 포함해서 어제까지 이분들께 개인적으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실 때쯤 되면 아마 펜딩의 담당 매니저분들께서 이분들께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드렸을 겁니다. 혹시 아직까지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다시 한번 이메일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이메일을 통해서는 할인 혜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는 것 좀 자제해 주시고요. 대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조만간 몇 개월 안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프로모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조금 아쉽더라도 여기 보시면 월 멤버십이 있잖아요. 45,000원에 여러분들 미준 올인원 멤버십 월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필요하시면 이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제가 올 여름까지는 한번 제대로 된 프로모션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미준 올인원 멤버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멤버십의 컨텐츠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상 중입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기분 좋은 색이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어제도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월등히 많았습니다. 한 70% 이상은 녹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빨간색을 보이는 기업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1% 빠졌고요. 구글이 마이너스 3.33, 메타가 마이너스 2.41%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메가테크 기업들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라고 짐작이 가능하겠죠. 자, 시장의 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49.5%거든요. 이 얘기는 절반 정도는 이제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장기적인 모멘텀도 74.95%로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3대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다우존스가 0.39%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0.32,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0.35% 올라가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성장주 이름을 보시면요. 단연 테슬라가 주인공입니다. 주가가 무려 15.31%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DJT,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플러스 12.40,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8.84, 리오토 플러스 7.63, 앨범알 플러스 7.57, 고릴라 테크놀로지 플러스 7.20, SQM 플러스 6.96, 월프스피드 플러스 6.10, 인텔리아 플러스 5.88, 사운드하운드 AI 플러스 5.00, LIT ETF가 플러스 4.93, 차지포인트 플러스 4.72, 마지막으로 펠로톤이 4.43%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주가의 상승폭이 좋았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테슬라랑 관련이 있는 전기차 관련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지 포인트도 보이고요. LIT, ETF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월프스피드, SQM, 앨범알도 그렇고요. 리오토, 마지막으로 테슬라 이렇게 전기차 종목들이 힘을 내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주가가 떨어진 성장주 이름인데요. 소파이가 10.48% 떨어졌습니다.
어제 어닝을 발표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실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DXYZ이 추가로 8.39%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17달러 25센트까지 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모멘텀이 무너지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DXYZ 같은 경우는 한때 주가가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따라서 많은 투자자가 좀 포모를 느끼면서 몰렸던 종목인데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코인베이스가 마이너스 7.68%로 좋지 않았고요. 모비라이 마이너스 4.11, GCT, 기가클라우드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88, 구글이 3.33%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27, 몽고DB 마이너스 3.09, 로빈훗 마이너스 3.02, 조비 에비에이션 마이너스 2.99, 메타 마이너스 2.41, 우버 마이너스 2.39, 마지막으로 데이터독이 1.81%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3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올라간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15.3%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슈퍼마이크로가 3.84%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63,270에 가 있고요. 벌팁 홀딩스 플러스 1.40, 팔란티어 플러스 1.38, 퍼스솔라 플러스 1.17, 아마존 플러스 0.75, TSMC 플러스 0.14, 엔비디아 플러스 0.03%로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반면 네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0.42, 인피니엄 마이너스 0.64,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00, 우버가 2.3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제가 일주일간의 성적표를 공개하지 않았더니 어떤 분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간의 성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준 탑13에 포함된 종목 중에 한 주간 주가의 상승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벌티브고요. 벌티브 홀딩즈가 24.64%나 일주일 만에 급등했습니다. SMCI가 플러스 20.15%로 두 번째로 좋았고요. 세 번째로 엔비디아 플러스 15.14, 테슬라 플러스 14.44, 인피니엄 플러스 11.84, 팔란티어 플러스 10.01%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TSMC가 8.30% 올라갔고요. 마이크론이 플러스 7.56, 아마존 플러스 2.86, 퍼스솔라 플러스 2.11,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80% 올라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우버가 0.22% 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준 탑13의 종목들은요,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첫 번째 기사는요, 아무래도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은 테슬라의 주주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년 넘게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어제 15.3% 급등하면서 이제 일주일 만에 21.39%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발생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긍정론적으로 마음을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해 왔죠. 그런데 저 역시도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주식을 줍줍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시리즈 중에 미준 포트폴리오 공유로 들어가서요, 최근입니다. 4월 26일 날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추가적으로 매수했고요. 많이 사지는 못했습니다. 50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테슬라 비중을 확대했고요. 제가 이제 4월 26일 날 테슬라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테슬라 주식의 펀더멘탈에는 아직 이렇다 할 향상된 모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에 걸쳐서 주식의 모멘텀이 눈에 띄게 향상됐고 8월 8일 로보택시 이벤트까지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시장에 테슬라 주식에 대한 포모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테슬라 주식의 비중을 유지할지 아니면 몇 개월 이후 수량을 조절할지는 추가적인 투자 정보를 계속 확인하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고 멤버분들께 저의 추가 매수 소식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저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다시 테슬라 주식으로 돌아오는 이유는요, 역시 일론 머스크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모간 스탠리의 미국 자동차 리서치 책임자인 아담 조나스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완전 자율주행 노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요, 그가 최근의 격동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에 전념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담 조나스 성적표도 잠깐 보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 8,800명 중에 1,234등의 랭킹이 되어 있고요. 별은 4개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석세스 레이트는 50%, 그리고 에브리지 리턴은 5.4%인데요. 아담 조나스는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잖아요. 따라서 지금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인데 수익률이 플러스고 또 석세스 레이시 50%라는 것은요, 굉장한 실력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 아담 조나스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은 중국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CEO가 공장 바닥에서 자든 비행기에서 자든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가 돌아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테슬라에 좀 관심이 멀어졌었던 일론 머스크가요, 완전히 100% 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조나스는요, 주당 $310의 목표 주가와 함께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을 반복했는데요. 만약에 310까지 갈 수 있다면 월요일 날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도 무려 60%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요일 머스크의 중국 방문, 그리고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동 소식에 투자자들은 이를 테슬라에 대한 머스크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무려 15.3%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머스크의 전념 여부는요, 그가 이전에 트위터로 알려진 X를 인수하고 2022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 계속된 의문이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등을 돌린 이유는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졌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유능해도 만약에 테슬라에 그의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테슬라라는 기업에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다, 이러한 의문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만한 이슈가 있는데요. 머스크는 지금 논란이 된 보상 패키지가 델라웨어의 연방 판사에 의해서 거부된 이후 테슬라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잠깐 기사 제목을 보여드리면 테슬라가 이번에 주주들한테요,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560억 페이 패키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날짜는 연례 주주통회가 6월 13일에 잡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한 달 반 이후에 이제 테슬라 주주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560억 패키지를 그대로 줄 것인가 아닌가, 이제 투표가 붙여지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려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 굉장히 많은 프레셔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담 조나스도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델라웨어 판사가 보상안을 거부한 이후에 주가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아주 작은 헌신조차도 그 의미가 높아졌다. 따라서 이번에 아무 예고 없이 베이징에 날아간 것을 투자자들이 굉장히 높이 사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이요, FSD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스크는 원래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2017년에도 2년 안에 FSD가 테슬라에 도입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의원들이요, 보안 문제를 이유로 테슬라 FSD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장애물을 넘은 것은 FSD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방송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 하나가 보도가 됐는데요. 테슬라가 중국의 테크 기업 바이두와 매핑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중국의 규정상 외국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지가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중국의 기업과 협업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계약건으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는요, 바이두를 등에 업고 같이 완전 자율주행을 중국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일론 머스크가 중국 쪽에 집중하면서 드디어 완전 자율주행 FSD가 중국 내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외에도 주가 흐름이 좋아진 종목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어제 2.48% 급등하면서 이제 일주일 만에 3.63%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애플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있었는데요. 번스타인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플 주식을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떠한 논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월요일에 번스타인이 5월 2일 발표 예정인 회계년도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이 거대 기술 기업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애플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개전 전부터 이미 2% 상승한 상황이었고요. 애널리스트 이름은 토니 사코낙입니다. 토니 사코낙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신 애널리스트죠. 왜냐하면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는 이러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성적표 잠깐 보시면요. 8,800명 중에 611위, 나쁘지 않죠. 별 5개를 받고 있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64%, 그리고 1년간 평균적인 수익률은 17.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애플은 바이를 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매도, 그리고 델 컴퓨터가 바이고요. 그 밑에 윈즈 파이낸스 홀딩즈가 바이, 일렉트릭 카 컴퍼니 셀, 그리고 인텔 역시도 매도를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토니 사코나기의 의견에 따르면요. 아이폰 15 사이클의 약세, 그리고 애플의 중국 사업이 구조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우려로 인해서 애플의 주식이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의 일반적인 약세가 구조적이라기보다는 주기적이다. 따라서 지금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조적이라는 것은요, 영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주기적이라는 것은 다시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애플이 지금 잘 팔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잘 팔리지 않고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요, 잠깐 스쳐가는 바람이니까 결국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애플의 중국 사업은요, 기능에 매우 민감한 설치 기반 사용자들을 고려할 때 전체 애플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래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이 중국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애플의 실적이 많이 저하됐는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의견입니다. 사코나기는 애플에 대한 등급을요,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19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사코나기는 또한 애플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차기 아이폰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고 교체 주기에 순풍이 불게 되면요, 애플은 잘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코나기는 애플이 2025년 예상 매출 4,169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7.40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표 주가가 195였잖아요. 자,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지금 목표 주가가 195였죠. 195 나누기 어닝은 7.4가 나올 것이다. 7.4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6.35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사고나기는 애플 주식이 26배 이상의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는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한 슈퍼 앱이 출현하거나 마지막으로 새로운 하드웨어로의 전환이 잠재적인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애플이라는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던 이유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이폰이죠.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 바로 애플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애플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하드웨어가 전환이 된다면 그 얘기는요,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만약에 가고 새로운 고글이라든지 아니면 안경으로 대체가 되기 시작한다면 애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애플의 시대는 가고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는 메타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요, 한번 애플의 펀더멘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투 레이팅이 지금 5점 만점에 3.39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또한 성장률은 C-, 모멘텀은 C-, 리비전도 C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녹색이 보이는 것은 수익성 하나에 불과하다. 굉장히 좋지가 않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로 높은 상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요, 현재 25.88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5년 평균이 26입니다. 따라서 지금 애플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애플의 밸류에이션은요, 과거 평균에 비해서 별반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현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PEG를 계산해 보니까 2.52, 굉장히 높은 수치가 발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성장 추세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애플의 주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애플 주식의 모멘텀을 보시면요, 현재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4개만이 매도를 외치고 있고요. 나머지 22개 중에 10개는 중립, 그리고 12가지는요 바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멘텀은 굉장히 훌륭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가가 더 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애플 관련된 소식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분석해보면 과연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애플과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메가캡 단지 내에서 눈에 띄게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다른 메가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의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이 애플과 테슬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들의 단기 기술적 설정은 설득력이 있고요. 주요 지수에서 메가캡이 주도하는 안도 랠리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모멘텀으로 전향되고 있는 두 기업이 바로 애플과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가 주식을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2.48%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월요일 일론 머스크 CEO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출시하기 위한 중국의 승인을 받는데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급등했다라고 지금 최근에 추세가 좋은 이유를 정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요, 지난주 긍정적인 실적 반응으로 152달러 영역에서 이전 지지선을 그대로 유지한 테슬라가 더 큰 안도 랠리를 보일 수 있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152달러 영역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특히 50일 이동 평균을 상회하는 오늘의 갭 상승. 갭 상승은요, 갑자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러면서 주간 스토캐스틱 과매도 상승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향후 몇 주 동안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일단 어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요, 스토캐스틱 과매도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과매도, 과매수 상태를 측정하는 RSI라는 게 있잖아요. RSI 같은 경우는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매수된 거고요. 30 아래로 떨어지면 과매도잖아요. 스토캐스틱도 비슷한데요. 수치가 80, 20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오버솔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20 이하로 이 스토캐스틱이 떨어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과매도 상태에서 갑자기 반등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갑자기 스퀴즈를 당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동평균선 5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주가가 15% 이상 급등하면서 50일 이평선은 가볍게 제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의 다음 저항선은요, 차트에 나와 있는 음영 영역으로 표시된 주간 클라우드 모델로 200달러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테슬라는 한 200달러까지는 문제없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죠. 다음은 애플입니다. 테슬라가 과매도 상태에서 반등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아침 50일 이동 평균을 상회하는 애플에도 좋은 징조다. 따라서 애플 역시도요, 50일 이평선을 오늘부로 뚫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추세가 지금 애플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애플은요 169에서 170 영역의 지지선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하락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지선이 뚫리지 않은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 수익 보고서 발표 예정인 애플 주식에 긍정적인 설정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간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영역에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승 기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단 바닥을 찍었다는 것이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영역까지 찍었다는 거죠. 20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처럼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요, 저항선이 200일 이평선인데 182달러라고 합니다. 따라서 애플 역시도 180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애플과 테슬라는 단기 랠리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도전을 받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200일의 이동 평균이 롤 오버가 됐다. 따라서 이평선이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200일 이평선의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 모멘텀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한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앞에서 보여줬던 또 하나의 저항선이 뚫리는가?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0달러 부근에 또 다른 저항선이 있죠. 205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몇 달러였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182달러. 따라서 이 수준을 돌파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밑에 내려가서 잠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3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3가지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200일 이평선이 205달러 그리고 221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선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가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일 이평선을 뚫고 지금 좋은 추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200일 이평선은 181달러에 있는 것 같습니다. 177에서 181달러가 다시 한번 굉장히 좀 커다란 단단한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S&P 500 맵은요. 일주일의 주가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 종목만 좋지 않죠. 물론 이제 인텔 역시도 좋지가 않았는데요. 메가테크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메타 플랫폼즈가 10% 이상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도대체 왜 메타만 떨어지나 좀 억울한 감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50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중에 일부인 30억 달러만 지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투자자들이 당황하고 겁을 먹는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사실상 엄청나게 지출을 늘린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30억 달러만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순이익이 500억 달러인데 도대체 30억 달러 쓴다고 얘기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답답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경쟁사들에 비해서 아낌없이 주주 환원을 위해 돈을 쓰고 있다면 더욱더 화가 날 것이다. 지금 현재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메타 플랫폼즈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주에 처했던 상황입니다. 수요일에 그는 메타가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십억 달러를 더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는 주로 향후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로 인해서 다음날 메타 주식의 가치는 무려 1320억 달러가 사라져버렸죠. 불과 24시간 이후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구글 역시도 자본 지출이 예상보다 20억 달러 가까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죠. 엄청나게 지출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두 기업 모두 메타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모두 메타의 실적과 마찬가지로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메타,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세 기업 모두 실적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히려 메타가 성장률은 가장 좋았습니다. 무려 플러스 27%의 매출 성장을 보였잖아요. 물론 이제 가이던스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테크 기업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부분적으로는 과거의 기억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요, 투자자들한테 약 10년 전 페이스북이 모바일로 전환했을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10년 전에 이제 원래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은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었죠. 웹사이트였잖아요. 자, 그런데 모바일 혁명이 나타나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투여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페이스북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 투자를 우리가 진행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스마트폰에서도 굉장한 성장을 일구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그때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투자자들은 더 최근의 전환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즉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또는 그가 즐겨 부르는 메타버스의 전환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2022년까지요. 메타의 자본 지출은 150억 달러에서 310억 달러로 급등했었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메타버스에 쏟아 부었죠. 그리고 나서 수익에 대한 뚜렷한 이점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도움은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미래를 위해서 돈을 마구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주가가 70%는 급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는 투자자들이 이번에 메타가 갑자기 돈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커버그는요 2023년을 효율성의 해로 선포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에게 보답을 했다. 메타의 주가는요 12개월 만에 다시 2배 이상 올라갔죠. 그는 또한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메타가 단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회사가 되었다는 신호까지도 보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던 기업이 메타인데요. 이번에 갑자기 비용 증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죠. 자, 여기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는요,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돈을 투자할 경우 주식시장에서 더 즉각적인 수익을 기대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채권에 투자해도 막 4%, 5% 받을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따라서 돈을 투자하는 건 좋은데 투자해서 바로바로 실적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지난 수요일의 발표는 놀라운 일이었다. 메타가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장기적인 주식이라는 거. 따라서 지금 현재는 보유하면 안 되겠구나. 조금 기다렸다가 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즉 기대했던 수익을 얻기까지는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신호를 던져줬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은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도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 수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발전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고 있죠. 따라서 메타처럼 좀 너무나 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랑은 약간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회사는요. AI 투자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더 나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즉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 증가를 이끈 것은 바로 AI에 대한 수요였으며 이는 회사의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자들을 기쁘게 해줬다. 따라서 메타는 떨어지고 나머지는 올라간 이유는요. 결국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났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다음으로 관심이 가는 종목은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때 과연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의미 있는 AI 향상을 보였는지 따라서 인공지능의 수혜주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참고로 메타 플랫폼즈의 펀더멘탈을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타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3.49를 받으면서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 그레이드를 보시면 그로스 성장률은 A-고요. 수익률은 A+, 모멘텀 A+,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 역시 A-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밸류에이션이 F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 역시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자, 보시면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 21.98배입니다. 메타는요, 5년 평균 23.7배를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따라서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도 PER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더욱이 최근 들어서 메타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따라서 성장률을 대입해 봤을 때 PEG는 1.05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률 대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훌륭한 종목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요, 메타 플랫폼즈는 줍줍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의 주인공은 아마존입니다. 오늘 메가테크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어닝을 발표하는 기업이 아마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요, 혹시 아마존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좀 읽어보시죠.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요, 아마존이 4월 30일 오늘 어닝 보고서와 함께 배당금을 발표할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아마존이 만약에 오늘 배당금 지급을 선언하게 되면요, 2024년에 사상 첫 배당금을 발표한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다. 자, 이미 테크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역시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신규 투자자에게 1% 미만의 소폭 수익률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메가테크 기업들의 배당률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고요. 여기서 배당금, 디비던드로 들어가 보죠. 자, 디비던드 들어가서 일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포워드로 보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가장 좋은 배당률은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74%를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0.57, 구글이 0.47이고요. 메타가 0.45,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요, 아직까지 0.02%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요, 페이아웃 레이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닝에 비해서 몇 퍼센트를 사용해서 배당금을 나눠주는가. 이게 만약에 70%, 80%, 90% 이렇게 높아지면요, 향후에 배당을 줄여야 되는 압박이 있을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가테크 기업들은요,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배당금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참고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배당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19년 동안 1년도 빼지 않고 배당금을 계속해서 올려놨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배당 성장률은 무려 10.2%나 됩니다. 5년 평균이고요. 지난 3년의 평균은 10.15%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은 계속해서 1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을 성장시켜 왔는데요. 성장률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합니다. 5.6% 그리고 5.39% 정도 배당을 성장시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구글하고 메타 역시도 계속해서 배당을 성장시켜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아마존 배당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요. 최근 몇 분기 동안 현금 포지션이 급등했습니다. 현금이 넘쳐나는 기업이라는 거죠. 따라서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요, 성장 기회에 현금을 재투자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마존은요, 순이익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이번에도 많이 진행하면서 현금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지 않을까. 따라서 배당을 이번에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아마존의 배당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대체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골드만삭스는요, 배당 개시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배당 발표를 주목해야 할 기업 목록에서 아마존을 8위에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러한 조건을 봤을 때, 따라서 아마존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봤을 때 배당이 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블룸버그도 사상 처음으로 아마존의 배당금 지급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같이 이제 아마존을 들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요, 오늘 깜짝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조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아마존은 여전히 모간 스탠리에서 가장 추천하는 종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노악의 의견에 따르면요, 아마존은 2026년 EBIT 수익을 1,000억 달러 이상 만들 수 있다. 그리고 2026년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은요, 10에서 11달러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순이익과는 다릅니다. 계산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법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사용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 역시도 우리가 멀티플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2026년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잉여 현금 흐름이 주당 10에서 11달러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20배 정도의 멀티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아마존 주가는 최소한 2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아마존의 주가는요 180달러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만약에 10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멀티플이 20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전망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킨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유발 로템의 의견이고요. 아마존의 최근 마진 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은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너무나 좋을 때 막대한 투자를 인프라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효과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마진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죠. 따라서 아마존은요 향후 10년간 연평균 25%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따라서 멀티플만 고정이 될 수 있다면 연평균 주당 순이익이 25% 상승하게 되면요. 연평균 아마존의 주가는 25%씩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전망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배당을 지급할 것인지 오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존의 어닝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온세미컨덕터라는 반도체 기업의 어닝 결과입니다. 온세미컨덕터의 어닝 결과는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어닝 결과거든요. 온세미컨덕터는 SiC라고 부르는 실리콘 카바이드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를 제작합니다. 그 얘기는요, 전기차 산업이 지금 어떠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온세미컨덕터의 어닝 결과를 보시면요, 1분기의 논갭 EPS가 1달러 8센트를 만들어내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를 3센트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요 1.86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마이너스 5.1%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전기차 섹터는 작년 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칩 제조업체 온세미는 월요일 분기 매출과 이익에 대한 월가의 기대치를 상회했으며 전기자동차 판매 약세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으로 안정적인 매출 총이익을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요, 작년 대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매출 성장을 보였고요. 하지만 비용 절감을 잘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비즈니스에 적용한 구조적인 변화 덕분에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매출 총이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CEO가 밝히고 있고요. 이 회사는 지난 2월에 2022년에 매각한 제조 공장의 수익화가 총 마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좋지 않은 얘기죠. 왜냐하면 공장 하나를 팔았는데요, 거기서 남는 돈 가지고 지금 어닝을 올렸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2분기 매출과 이익은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가이던스는 좋지 않았다는 거죠. 전기차 시장의 침체와 고객사의 재고 과잉으로 인해서 자동차 칩 수요 회복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온세미의 칩 주문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렇게 지금 경영진이 밝히고 있습니다. 온세미컨덕터는 전기자동차의 드라이브 트레인에 들어가는 칩을 공급하고요, 카메라 및 센서와 같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이 회사의 실리콘 카바이드, 아까 말씀드렸던 SiC죠. 이 칩은 전기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원래 반도체는요, 실리콘을 가지고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실리콘에 카바이드를 합성한 걸 우리가 실리콘 카바이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실리콘 카바이드는요, 실리콘만 가지고 만든 반도체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같은 전력만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같은 배터리 용량 가지고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SiC다. 이것 때문에 이 SiC에 특화되어 있는 온세미컨덕터의 실적은요, 전기자동차의 실적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죠. 온세미컨덕터는 1분기 매출이 18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8억 5천만 달러를 상회했다고 보고했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45.8%로 1년 전에 46.8%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온세미는 2분기 매출을 16억 8천만 달러에서 17억 8천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요 18억 3천만 달러거든요.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한 조정 주당 순이익 EPS 가이던스는요 주당 86센트에서 98센트로 제시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1달러 1센트를 예상했고요. 따라서 이번 분기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비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두 번째는요, 공장 하나를 팔아치워서 그거를 순이익으로 잡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가이던스를 보시면 아직까지도 전기차 시장은 회복이 굉장히 더디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4월 30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지난 한 달간 미주온 방송과 함께 투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5월달이 시작되는데요. 5월달에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행복한 투자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미주온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